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또 하나의 또 수혜 기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모터 생산 협약.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2037년까지 43만 대 보급 목표로 현지형 3륜 전기차 공동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인도의 TVS 모터. 인도에 매년 신차가 500만 대 정도 내부에서 이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만. 아이고. 그 중에 100만 대를 현대가 현지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어서 2위 판매국입니다. 네. 중국이 예전에 많은 양들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양쪽 관계가, 중인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현대자동차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 비중이 인도 전체 100만 대 중에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지. 전기가 모자라니까. 모자라니까. 그치. 지금도 전기가 모자란데, 전기차를 누가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충전을 할 거야? 그렇지. 충전할 코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뀐다고 하잖아.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도 전기차 시장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는 이제 경제적 수준이 있으니까 전기차가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래갖고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가 새롭게 개발한 3륜차를. 그러니까 툭툭 다니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원래.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 툭툭을 전기차로 만든 거야. 그래서 시제품을 봤습니다. 저 시제품인데 너무 귀여운. 깜쪽 같아요. 나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아니 이 전기차는요. 뒤에서 보면 승용차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만 오픈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거 샘플인 거고, 범용 그 형을 보면 좀 등치 큰 거 있거든요. 요건 3인승인데. 앞에서 보면 네. 오토바이 같고. 앞에서 오토바이고, 뒤에서 보면 자동차로 보이게끔, 요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도 계속 판매량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동안 일본 차들이 확고하게 잡고 있었던 자리들을 지금 이 기업 이미지 좋은 현대가 먹어갈 것이고, 앞으로 현대는 이 인도를 자동차 생산 기지로 활용해가지고 인도에서 만든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현장 기지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아까 얘기한 친환경 철판인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인도 철판을 써갖고 들어가게 되면 철판 값은 싼데 거기에 탄소세를 엄청 물어야 되는데 친환경 철판을 인도가 우리나라 수준의 반 가격 정도로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치면 앞으로 인도산 자동차들이 보급 시장은 못 들어가겠지만 중저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현대는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전기차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추가 전력들이 확보되는 부분에 있을 건데 고선도 지금 네. 굉장히 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HD 한국조선해양과 사가름 말라 금융공사가 합작을 하는 건데요. 인도 타밀나두주 신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지원과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소는 사실 이제 도크가 다 찼습니다. 이게 더 이상 대형 도크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데는 이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 기지들을 늘려가야 돼요. 현지 공장들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 타밀나두주의 투투구키라고 하는 지역이 현재 인도가 밀고 있는 새로운 조선단지입니다. 지금 사우디에 있는 조선단지에도 들어가는데 인도에 있는 조선단지도 지금 투자를 해갖고 HD현대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조 원, 이게 4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350만 TT,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존에 우리 200만 배럴 싣고 오는 유조선 있잖아요. 요거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도크를 지어갖고 현지에서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현지에서 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할 건데, 그 주변에 한 350만 평 정도의 땅을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듈 제작까지 현지에서 직접 해가지고 한국적인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선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컨테이너 선이나 화물선, 요런 이 단가가 좀 싼 것들, 중국이랑 가격 경쟁하는 것들은 다 인도나 사우디에다 주고, 원유 운반선 이런 거 다 이런 데서 만들고, 왜냐면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 나머지 고급 선박들, 구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비싼 거. 시추선 이런 거, 비싼 거. 유람선, 졸라 비싼 거, 또는 핵발전선 요런 거, 우리 지금 삼성중공업이 배에다가 여기 발전기 S에 스마트 원전 얹어가지고 발전하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한국 안에서 부가가치 높은 선박들을 만들고, 중저가 선박들은 인도 생산기지를 통해서 만들게끔 하는 요런 것들을 꾸린다는 거죠. 그럼 인도는 그동안 하고 싶은데 왜 못했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철판이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인도의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전기는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인도가 제일 중요한 게 철도 인프라 개선해야 되고 신도시들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철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가 발전하는 과정 중에 목표는 커요. 왜냐면 인도도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제조업 인구 올라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큰데, 이거를 실용화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떤 제조업 기반 능력이라든지 운영 능력이 없었는데 한국이 이거를 턴키 베이스에 갖고 다 갖고 들어간 겁니다. 현대가. 아니, 이거는 현대는 그 파상에서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철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한 거예요. 풍력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스마트 원전, 핵 원자로 부분까지 미국이 뭐 150개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인도도 100개 이상의 스마트 원전을 필요로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면 해결료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또 민감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에너지 부분과 철강 생산 부분에 있어서 무작정 늘려갈 수 없는 지금 인도의 한계를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한 파생 사업들까지도 한국이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타밀나두주의 투투쿠디 지역은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있는 울산과 기온과 강수량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박 공조가 대부분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 조건이 생산 효율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인도 정부는 2047년까지 세계 5위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마리타임 암리칼 비전 2047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HD 현대가 이제 합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가 직접 짓는 앞으로 야. 그 유조선 10대, 매년 10대 이상을 짓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세발에 핀 거고요. 아까 얘기한 350만 평 규모의 선박 엔진부터 시작하고 선박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선박 제조 기지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치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이 부록들을 가지고 인도 주변의 다른 조선소에서도 그와 같은 조립 작업과 생산 능력이 늘어남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사실상 하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조선업의 발전을 전부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정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나갈게요. 할 게 많으니까 4월 동안 나눠야 되니까. 이 타밀나두주가요, 이렇게 인도로 보면은 아래쪽 남부 쪽에 해당하거든요. 그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은 예 그러면은 요 아래쪽이거든요. 네, 거기 그 아래쪽인데 그 옆에 이제 조금 바다 건너가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은 스리랑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스리랑카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 요 나라도 상당히 많은 경제 발전이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뭐 협력을 해가지고 제대로 발전이 되면은 꼭 건너가서 스리랑카도 먹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게 철과 전기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면서 발전소도 지어주고 조선소도 지어주고 그와 관련된 사업도 다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